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스타트업 플레이북 나만의 성장 전략 만들기 창업의 기초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기업을 움직이는 힘, 돈, 사람,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로 짧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이제 방학 특집으로 2024년도 여름방학 특집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업의 성장 계획을 어떤 식으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총 20부작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강의 한번 복습해 볼까요? 창업가들은 수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 이것은 비단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업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예비 창업자도 또 지금 뭐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거대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의 CEO들도 모두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 지켜야 되는데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아는 것, 본인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말 그대로 내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치를 지켜가고 싶은 건지, 그리고 내가 추진하려고 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형태인지 먼저 명확하게 정의가 된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유형의 창업가인지 고민을 해보고, 또 나는 또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나요? 사실 이게 이번 특집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0부작 동안은 이 유형의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투자 유치까지 얘기를 가져갈 거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과연 나는 어떤 형태의 창업가고 어떻게 사업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건 별도의 세션으로 또 구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어떤 유형의 창업가이냐,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는가에 앞서서 일단은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짚는 내용들인데요. 결국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저는 돈과, 그 다음에 사람, 팀과, 그 다음에 시간,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돈과 사랑과 시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버무려서 내 사업에 녹아나냐에 따라서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사업의 가치가 확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자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돈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업의 시작과 끝이죠. 나는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예비 창업 패키지는 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것만 이루어지고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면 돈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소셜벤처로서 정부의 지원이나 누군가의 지원을 받고 싶어하고 투자 유치는 받고 싶어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돈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업의 시작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회사를 끝내지도 못해요. 폐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느 시점까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고 여기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성공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돈으로 끝나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이 사업을 접으면서 여한이 없고 아무런 아쉬움이 없다라고 한다 그런다면은, 내 스스로의 주머니에 뭔가가 남지 않더라도 어쨌든 마무리는 돈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생리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자유시장 경제를 따르는 모든 국가의 사업에 있어서는 시작과 끝은 항상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그게 돈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하는 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없는 요소도 많고 리스크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사업이 끝나는 과정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틀어지고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었던 여러분의 상황과는 별개로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이라고 하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사업이 설사 잘 안 돼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돈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돈은 어떻게든 벌면 된다. 그렇지만 사람은 한 번 떨어져 나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과거의 경험들이 남아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팀원이 없다면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되는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다못해 저는 1인 기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아끼고 최대한도로 뭔가를 같이 하고 뭔가를 부탁할 때도 그냥 뭔가 호의를 바라지 않고 이해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우리 회사의 팀원으로서 직원으로서 들리진 않더라도 어떤 일을 하는 파트너로서도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되는 자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남긴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요. 그리고 시간입니다. 어렵습니다. 시간은 언제든 이용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마일스톤에 효과적으로 녹여낼 수도 있는 그런 자원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한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입지를 알아본 다음에 성공적으로 그 분이 갖고 있는 역량과 경험을 살려서 2019년도 말에 사업을 시작해서 카페를 굉장히 목 좋은 곳에 큰 돈을 들여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 코로나가 이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2020년도에 우한 폐렴으로 시작돼서 코로나로 번졌던 그 3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이분이 2019년도에 카페를 시작하는 그 시기에 어떤 조짐이 있었다거나 이분이 리스크 대처를 못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언프레딕터블한 액시던트가 항상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시제품까지만 만들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그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제품을 고도화하고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만들다고 한들 내가 그거를 시장에 런칭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고객들이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사건 사고가 없다면은 그렇다면 실제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그냥 시대의 뒤편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되게 대충 만들고 적당히 만들었지만은 시장에 내놓은 그 시점에 사회적인 이슈가 같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조금은 내 마음에 안 들고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래도 충분한 매출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사업을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고 그 자금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시제품을 고도화해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터처블한 겁니다. 내가 돈을 들이고 사람을 들여서 시제품을 만드는 시간, 솔루션을 개발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그 단축시키는 것만으로는 모든 시간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정말로 어려운 자원입니다. 돈, 사람, 시간 이거는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세 가지를 항상 다 여러분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이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시기에는 돈을 투자하고 이 시기에는 고용을 하고 이 시기에는 고용보다 외주로 가는 게 낫고 요 타이밍에는 반드시 마케팅을 준비해야 되고 요 타이밍에는 다음번 자금 조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 타이밍에 이 돈은 어떻게 쓰면 좋고 요 타이밍에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 투입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 공식들은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망설입니다. 그 결정을 망설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그게 어떤 종류의 부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을 고용해야 되지만 돈이 없고 대출을 받자니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어떤 선택을 하든 리스크는 따르기 마련이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를 여러분 모두가 모든 창업가들이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공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부담 때문에 그 공식을 안 따릅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른 선택을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조금 더 나은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데미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들이 올바른 선택으로 작용해서 나중에 오히려 더 좋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공식이라고 하는 건 아예 없진 않아요. 완벽한 공식은 없지만 적어도 지침을 삼을 수 있는 공식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는 그 어떤 그 액시던트들이 있어요. 내가 이 시점쯤에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의 런웨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 올 연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떨어진다. 그때까지 자금 조달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면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많은 희생과 고민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당장 시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데 투자 유치부터 띄워야 된다 그러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연말까지 그 런웨이를 그냥 마냥 보고만 있으면서 그냥 시제품만 만들면 어떻게 되겠지?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연말에 런웨이 나오고 회사 힘들어지고 그때 와서 어떻게 해요라고 해봤자 사실 도움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무리 급하게 움직여도 대출 받는데 3개월, 그 다음에 뭐 투자 유치 받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린다는 거죠. 아니면 급하게 진행을 하면서 뭔가를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어쩌면 운이 따라서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식은 있지만은 결국엔 망설이는 게 너무도 당연하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계속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이 맞았다는 걸 스스로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선택이 어떻게 하면 맞았는지, 그 확신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여유자금 1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당장 내가 직원 월급 주고 다 주고, 시제품 개발도 잘 되고 있고, 특별히 뭐 나가야 될 돈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여유도 있고, 진짜로 아무 데나 써도 되는, 지금 당장 그냥 싹 탕진을 해버려도 되는 그런 여유자금 1억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들어왔어요.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어떤 일에 써야 될까를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비비로 보관을 합니다. 사람 일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1억을 은행에나 박아두겠어. 아니면 1억을 은행에나 놓지 않고 뭔가 조금 안전자산이 예금이나 이런 데 조금 넣어놔서 이자라도 받겠어. 그런 선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1억을 그대로 은행에 박아두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사람을 고용하자. 왜냐하면 사람을 고용하면 지금보다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그전 해볼 수 없던 것들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결국 남는 건 사람이니까 사람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고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참에 장비 좀 구입하자. 내가 전부터 이게 필요했는데 이게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 조금 임대 사무실을 큰 데로 옮기자. 이런 장비나 설비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전부터 필요했던 건데 잘 됐네. 이 정도. 없어도 아쉬워도 없는다고 사업이 딱히 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 생각으로 장비를 이제 구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참에 좀 성과급 좀 해야 되지 않아? 사기 진작도 해야 되고 우리 팀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성과급으로 조금씩만 줍시다. 어차피 1억이 남았으니까 배당을 좀 합시다. 성과급으로 쓰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참에 확장합시다. 우리 기존에 못했던 이 신사업 이거 한번 새롭게 런칭해가지고 팀 꾸려가지고 좀 해봅시다.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교육을 받아볼까? 뭐 어떤 그 역량 강화죠? 아니면 김장길 교수한테 상담을 받아볼까? 환영합니다. 자, 투자를 이제 좀 이게 사업 확장의 연장인데 좀 다른 쪽에 어떤 투자를 해볼까? 뭐 테슬라 주식을 사볼까? 뭐 이런 것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좀 좋은 일 하잖아. 좀 어디 기부도 하고 좀 좋은 일도 해볼래.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비비로 보관한다고 했을 때 정말 내년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을 더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일당백을 해가지고 회사의 어떤 퍼포먼스를 확 2배 정도로 올려서 더 빠른 성장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업을 확장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오히려 원래 하던 것보다 더 나은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답은 없으면서도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성향의 문제예요. 실제로. 저라면은 예비비로 보관은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약간 투자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은 그거에 동일하지 않겠죠. 어떤 분은 사람에 좀 더 집중을 할 거고 어떤 부분은 장비에 집중을 할 거고 어떤 분들은 사업 확장에 집중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다 개인의 성향에 따른 문제지 이런 선택을 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실상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진짜 최악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종류의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때 모든 대표들은 결정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망설이는 그 대표의 고민거리는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지금 시점에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아, 지금 이 돈을 아무 데나 써도 되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 지금 조금 더 필요한 걸 찾으라 그러면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 같아. 그럼 사실 고용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지금 좀 고용하는 건 여러 가지로 내가 좀 부담스러운 게 많은데, 그만큼 또 사람들하고 또 이 조율도 해야 되고, 분위기도 생각해야 되고, 그냥 장비를 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그 대표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각을 가두게 되는 시점이 나오게 돼요. 그 스스로의 생각을 자신의 틀 안에 가뒀을 때 그게 좋게 말하면 신념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이 틀 안에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최적화된 뭔가를 만들 때까지는 사람에 더 든 돈을 투자하지 않겠어. 오히려 다른 데 투자하겠어. 좋게 얘기하면 신념이 됩니다. 근데 어쩌면 모르죠. 주변 사람들은 계속 누군가를 원하고 있을 수 있어요. 대표는 이 팀원들이 지금 아직 완전히 100% 최적화가 안 돼 있어서 조금 더 가다듬은 다음에 누군가를 고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팀원이나 직원은 뭔가 지금 뼈와 살이 갈려나가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누구 하나 더 고용했으면 좋겠는데 이 돈을 가지고 왜 고용을 안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넘어가면 고집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신념이냐 고집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예전에 저희도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 대표님은 고집이 세서 사실 이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고집이란 얘기를 그런 의미로 쓰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수많은 창업가들을 만나보고 그 대표님들의 고민을 들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신념하고 고집은 한 끗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제안해야 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사실 어느 쪽이든 문제될 것은 없지 않을까. 내가 내 회사에서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조금 더 뒤로 미루겠다고 하는 게 내가 대표라고 한다면은 딱히 문제될 건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바로 어떤 경우냐면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제안해둔 상황이라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시제품 개발을 해야 되고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없다. 개발자를 어떻게 구하냐? 구해달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아, 학교는 인력 양성 사무소도 아니고 뭐 인력 찾아주는 그런 그 업체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대신 찾아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창업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시제품 고도화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고도화 사람 구하는 거는 어떤 전문 인력이라기보다는 돈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인력인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은 돈을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시제품을 고도화해야 돈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건 신념일까요? 고집일까요? 만약에 제3자의 판단에서 이 정도로도 충분히 투자 유치를 받거나 다른 어떤 형태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컨설팅의 방향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회사는 충분히 투자 유치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역량이 충분히 있는 회사였습니다. 다만 이 회사 대표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였어요. 요 정도 수준에서 투자받고 싶지는 않다. 조금은 더 돈 안 쓰고 더 버티고 싶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저한테 요청을 했던 건 개발자가 필요해요가 아니고 조금 공짜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공짜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열정페이를 해서 우리 회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였죠. 사업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가끔 있어요. 가끔 얻어 걸리는 호구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걸린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에 합당하는 대가를 챙겨주고 그분을 평생 동안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줄 거 줬고 받을 거 받는 게 맞고요. 그 줄 수 있는 거를 대표 스스로가 확보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표 스스로가 그거를 확보를 못 하게 되니까 어딘가에다가 자금을 확보하거나 이럴 때 뭔가를 제안해야 되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클 테니까 꼭 우리 회사한테 뭐 투자를 해주세요, 뭘 해줘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대표가 스스로의 고집을 피울 수 있는 그 영역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제가 아까 최악이라고 한 거는 이런 경우였어요. 이제 이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대표가 하는 선택 중에서 가장 최악은요. 일단 결정은 해놓고 답정너가 있어요. 일단 답은 내려놨어요 이미.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가나다라 마바에 대한 결정 중에서 어떤 결정을 해도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는 그 회사에 아무런 지분도 없고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대표가 나는 그래도 추가 고용 못하겠다, 예비비로 보관을 해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표님 이 돈으로는 고용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불안하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볼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요소의 선택지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거는 예비비로 보관을 했기 때문에 대표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페이지가 지금 막 지나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만들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보관을 했기 때문에 추가 고용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건 대표가 포기를 한 거고, 그럼 거기에 맞게 컨설팅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원하는 그 숫자는 나오지 않는 거죠. 왜? 돈이 있는데 안 쓰니까. 마찬가지로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는데 뭐 받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막 이렇게 말이 횡설수설 돼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나는 돈이 없다가 핵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한테 뭔가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어필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설득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설득이라고 하는 건 개인과 개인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군가가 저한테 열심히 설득을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제가 거기 동의할 수는 있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회사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대표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훌륭하십니다라고 제가 동의를 하면은 그냥 끝인 거잖아요. 여전히 회사엔 돈이 필요해요. 그럼 뭐 제 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은 지금 투자자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원 사업에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멘토링이 와서 저를 설득하면은 그걸 여러분 사업이 한층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봤자 여러분은 김장길이라고 하는 개인을 설득한 거고요. 투자사에서 심사역 한 명을 설득한 것뿐이지 결국 투자사의 투자는 못 받아낼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 평가위원들한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걸 설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에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에서는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예창배, 초창배 같은 그런 지원 사업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요? 충분히 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대표 스스로가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성향이나 대표의 입장은 이해를 해드리게 되지만은 저도 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대표의 신념이든 고집이든 그거 따라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제가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뭔가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선택지 중에서,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선택 중에서 설득이란 요소는 단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지극히 절박한 상황이거나 뭔가 인간적인 부분으로 어필을 해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요소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게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극히 일부의 이런 상황들을 제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 개인의 사정, 개인의 상황, 회사의 어려움, 회사의 사정을 아무리 어필한다고 해서 그게 누군가의 그 공감을 끌어내고 누군가의 동정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동정은 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최악인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도 여러분의 그 선택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 선택을 누군가한테 옳다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회사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거예요. 자,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아까 그 1억 원이 왔을 때 가나다라마바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결론이 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나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고민을 하다가 저 돈이 있으면 내가 뭘 할 텐데, 이런 그 관점에서 결론이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떤 결과든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이 대표고 여러분이 회사를 소유한 오너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이렇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여유자금 1억을 만약에 내가 예비비로 보관한다면 조금 심적인 안정과 회사의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추가 고용을 한다면 회사의 성장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고정비 지출이 많아지면서 당장에 1억 다음에 캐시카우가 안 나오면 고정비 지출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고정비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비용 지출이죠. 자, 그다음에 장비 구입. 장비를 구입하고 뭔가 좀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해서 그냥 불용자산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과급. 직원들한테 모두 주고 사기 진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직후에 직원들이 이직을 하고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사업 확장. 이건 정말 할 말이 많은데 하진 않겠습니다. 확장이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기타, 고용이나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는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돈 쓸 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냥 감당해야 되는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제 제자 한 명도 엊그저께 잠깐 만나보니까 본인이 내렸던 잘못된 선택과 그런 상황들 때문에 감당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시원시원하게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친구는 감당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 친구가 했던 선택은 옳은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의 선택은 옳았던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실수를 메꾸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 친구의 선택은 옳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쌓아놓은 걸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또 새로운 제안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로서 아주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표자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떤 판단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자고 한다 그러면 역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 얘기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은 결국에는 백전을 해서 절대 지지 않을 수 있다.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남을 분석하는 거 진짜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 분석 진짜 잘합니다. 저도 지금 전 세계에는 모든 기업들 다 분석해가지고 다 깔 수 있어요. 엄청나게 까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된다라고 얼마든지 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나 자신의 문제로 오게 되면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남한테는 마케팅에 돈을 써야지 그렇지만 정작 저 자신은 마케팅에 돈을 쓰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한테는 기업의 지금 상황에선 직원을 고용하세요 그러지만은 저한테는 그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 그런다면은 저는 그래도 많은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어떤 식의 공식이 어느 상황에 작용하는지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는 거고 또 동시에 제 주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섣불리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 확장한다고 깝죽대는 짓거리는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대신에 성장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스스로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상황에 대한 문제, 스스로의 성향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의 시작은 결국엔 자기 인식과 수용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제가 이 강좌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이 20부작을 통틀어서 여기다 플러스 한 10부작, 16부작, 그것도 20부작 정도 되는데 총 40부작이 되는 그 콘텐츠를 통틀어 가지고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 건 나는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유형의 창업가고 어떤 걸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강좌를 기획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M&L 방학특집 콘텐츠 계획,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도전과 극복, 모든 사람들의 고민들, 그 다음에 3대 요소, 돈, 사람, 시간을 움직이는 힘, 대표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런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과연 사업 유형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케일업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케일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스케일업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고 스케일업을 하지 않는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평타를 치는 버티기형도 스케일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홍보를 할게요. M&L 블로그 열렸습니다. 블로그 네이버.com M&L 비즈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찍었던 영상들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 안에서 한번 이제 궁금한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블로그 한번 보시고요. 또 여기 Q&A는 따로 이게 없더라고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여기 톡톡하기나 이런 데다가 뭐 질의응답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M&L 스타트업 프로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론칭되어 있습니다. mnledu.com이나 이 QR코드 찍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개인의 상담을 위한 원스톱 클리닉, 그 다음에 투자자를 위한 기술 자문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나 여러 가지 IR 자료를 쓸 때 혹시라도 시장 조사나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런 보고서를 조사를 해서 대행해드리는 그런 비즈니스 인사이트. 지금 말 그대로 이거 대필 아닙니다. 보고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의 멘탈 관리를 좀 장기적으로 받고 싶다 그런 마인드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참 컨디션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날씨가 구주나 좋으나 언제든 항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지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